안녕하세요. 책수익 코치 조경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이 책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책의 저자는 의학 박사로서 실질적으로 병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경영 분야에 대해서 잘 몰라서 또 경영학에 대해서 새로이 공부를 해서 경영학 박사까지 또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죠. 더 나아가서 또 자기 개발 분야에 또 심취를 해서 인간력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여러 권의 저서까지도 또 출간을 했고 이 책까지도 나오게 된 것이죠. 이 책을 출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또 반응을 일으켰고 실질적으로 100만 부가 넘는 책이 팔리게 된 거죠. 이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을 알림과 동시에 또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또 병원까지도 또 네임 브랜딩 된 것이죠. 이 책을 살펴보면은 저자가 하는 말은 이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했으면은 우리는 그 공부를 통해서 돈을 벌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직장 생활을 해도 내가 노력을 했으면 성과를 내듯이, 그렇죠? 배움을 통해서는 돈을 벌어야지만이, 돈으로 연결이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그에 대한 성취감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배우지 않았나요? 따지고 보면 유치원 때부터 시작을 해서 초, 중, 고를 또 나오고 그리고 대학까지 나오면서 결국은 우리는 이 대학까지의 이 배움들을 통해서 우리는 직장이라는 그 관문을 통하잖아요. 그래서 직장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직장을 들어갈 수 있다면은 그럼 이제 지금까지의 배움을 돈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는 사실 고등학교만 나와도 크게 이 직장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상고를 나와도 은행에 취업을 하고 했었거든요. 요즘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물론 이제 자신이 원하는 그런 데를 말하는 거죠. 하기야 뭐 요즘 아무 곳이나 가더라도 지금 이 학력과 상관없는 곳에 이력서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이 대학하고 상관없는데도 이 대학 나오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석사, 박사, 심지어 박사 과정을 하신 분들도 이력서를 내요. 제가 사실 그 기능 강사, 운전 기능 강사죠. 처음에 저는 이력서를 낼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대학교까지는 나왔다고 말을 하는데 그 위에 대학원이라든가 석사, 박사 학위를 하신 분들은 적어넣지를 안 했더라고요. 사실 저도 안 집어넣었어요. 사실 운전기능 강사는 기능이 필요한 문제인데 이 대학의 학력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저도 그랬는데 이 요즘은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구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직장을 구했다 하더라도 이거 또 언제 또 어떻게 또 잘릴지도 알 수 없는 것이니까 계속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개발을 하는 거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뭐 취업을 하기 위해서도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이 자격증이라는 게 참 많은 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해요. 또 어학연수까지도 갔다 오고 심지어는 열정페이라고 무료 봉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악덕 고용주는 이것을 또 이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격증도 사실 그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취업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자격증을 무수히 많이 취득을 했었죠. 많은 자격증을 취득을 했지만은 그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을 한다는 것도 어렵고, 사실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그 자격증이 특별히 이게 활용도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 언니도 조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병원에 취업을 했거든요. 병원을 취업을 했지만은 이 병원 일이라는 게 이 단체 급식이잖아요. 단체 급식이니까 무거운 것도 버쩍버쩍 들어야 되거든요. 저와는 달리 튼튼한 체격인데도 불구하고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이 팔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요즘은 다 삭신이 쑤시고 아프대요. 그 한의원에 가서 그 침을 맞고 침으로서 이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물리치료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크게 혜택은 없어요. 뭐 5만 원인가 10만 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자격증에 대한 대우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아예 뭐 자격증이 없으면 취업하기도 힘들고, 저도 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운전기능 강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사실은 저는 그것을 취득을 하면은 보수가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월급이 아무리 많이 받아봐야 100만 원. 제가 그 취업하고 나서 알게 된 결과 14시간을 일한대요. 점심시간을 포함하면 꼬박 15시간을 직장에 매여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14시간, 15시간을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받는 수입이 그 당시에 120만 원 정도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저녁까지 야간을 하고 퇴근을 하는데도 120만 원에 불과했고요. 이제 거기는 월급제가 있고 그리고 시간제가 있어요. 월급제를 하고 싶으면 월급제, 시간제를 하고 싶으면 시간제인데 거의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시간만 일한다고 해서 8시간 일하는데 그 최저임금, 그러니까 시간당 최저임금 있죠. 그거를 받는 거죠. 시간당으로 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 당시에 월급이 시간당 2,480원, 2,480원이었던 것 같아요. 2005년도에. 2,480원을 곱해서 8시간 해봐야 돈이 얼마 됩니까? 80만 원도 채 되기도 힘들죠. 근데 남자분들은 또 생계를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태니까 이 8시간으로 일해서는 아예 이 수입이 안 되니까 이렇게 14시간씩 이렇게 새벽에 와서 밤늦게까지 일하는데도 120만 원. 그러니까 육체 노동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을 배우는 것은, 이거는 육체 노동은 돈이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요, 육체 노동이잖아요. 시간당 최저임금이라고 적힌 것은 거의가 육체 노동입니다. 그래서 돈이 안 돼요. 그런데 저처럼 색쓰기라든가 이런 거는 지식 창업이잖아요. 그죠? 지식 창업은 이거는 기하급수적인 거죠. 물론 처음에 시작하면 힘들죠. 힘든데 이것이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서게 되면은 이 돈을 기하급수적으로 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또 책을 낸 작가들은 처음에는 초보 작가들은 돈을 얼마 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바로 전업 작가로 전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짓이겠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궤도에 올랐다면은 전업 작가를 지향해도 수입이 된다면은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돈을 기하급수적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 지연이는 치과 의사로서 부유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의사 사자가 들어가면은 굉장히 대우를 해줬어요. 요즘도 대우는 하죠. 근데 이제 벌이가 시원찮아서 그렇지, 뭐 잘 나가는 사람은 또 뭐 벌이가 다 달라요. 잘 나가는 사람은 벌이가 크지만은 개원을 했거나 이런 분들은 경쟁이 또 치열하잖아요. 병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기계가 뭐 고가가 많잖아요. 만약에 그런 기계를 두르지를 않는다면은 환자들이 또 잘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고가의 기계를 두르는데, 고가의 기계를 둘러서 환자가 오면은 괜찮은데 안 오면은 또 크게 적자를 떠안고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분은 이제 의사이면서 자기가 의사로서의 기술적인 부분을 이제 철저하게 공부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병원을 이제 또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경영에 대해서 의사 기술적인 면은 알지만은 경영적인 면은 또 모르거든요. 그래서 경영에 대해서 또 철저하게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경영학 박사까지 또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경영을 하는데 수익과 지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직원들이라든가 환자와의 또 유대관계, 또 인간관계도 또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력 공부에 대한 것도 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또 인간력 공부를 또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개발 또 도서에 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자기 개발 도서에 빠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나폴레옹 힐의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이 책을 읽고 이분은 진정한 공부가 시작됐다는 거죠. 진짜 인생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거기서 큰 깨달음을 받고 계속해서 자기계발서를 또 공부를 하고, 나아가 또 세미나가 있으면은 세미나 강연을 듣게 되고요. 그리고 또 더 깊이 잠재의식에 관한 또 공부도 하게 된 거죠. 조셉 머피가 잠재의식의 또 대부잖아요. 거기서 또 잠재의식에 관한 또 배움도 열심히 또 하게 된 거죠. 이 잠재의식이라는 게 우리가 이 잠재의식은 굉장해요. 굉장히 크고 넓은데, 이 잠재의식은 그런데 우리가 건드리지 않으면 가만히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잠재의식은 있는데 그것을 개발을 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거를 의식적으로 이거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의식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뭐 자기계발서 자기계발서 책도 읽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책들도 많이 읽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또 잠재의식에 관한 책도 읽고, 그러다 보면 의식이 확장이 되거든요. 확장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잠재의식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잠재의식을 끌어당기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 잠재의식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 잠재의식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마침내 나중에는 우리의 인생에도 커다란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게, 이 의식을 변화시키면은 행동도 자연히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하냐면은 우리는 먼저 이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이 기술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배워야 되겠죠. 배움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저자가 하는 말도 배우면은 아낌없이 투자를 하라고 했어요. 그것이 얼마가 들든 간에 반드시 원하는 것이 있다면은 거기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돈이 됐든 시간이 됐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고 하거든요. 이게 91쪽에 보면은
이 저자는 항상 배움을 최우선 순위에 두었어요. 배움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서 뭐 강의라든가 그런 것은 먼저 이걸 우선 순위에 두고 시간이 나면은 자기 일을 한다는 거죠. 이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간이 자기가 배우고 싶어도 배우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시간이 생기면은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은 강연에 참석할게요. 대부분 사람 그래요. 저도 책 쓰기 1일 특강을 한다고 광고를 하면은 대부분의 돌아오는 학답이 아는 사람들도 그래요. 시간이 있으면 참석할게. 시간이 되면 참석할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러면은 이게 별로 그냥 꼭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런가 하면은 그 이야기 또 들어보면은 하고 싶대요. 책도 쓰고 싶고 바라고 원한대요. 그러면서도 시간이 되면 그거는 좀 말이 안 맞죠. 여기 보면은 92쪽에 지금은 바쁘니까 이번 달 일정 꽉 차버렸네 라고 공부를 뒤로 미루는 사람이 많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정작 공부가 우선순위는 아닌 사람들입니다. 이런 식으로라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야의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우선 어떤 책, 강좌, 세미나가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자, 지은이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래요. 다 시간 없다고. 그래서 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요즘은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바쁘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직장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 직장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보니까 야근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야근을 하면은 좀 줄이면 되잖아요. 야근 생활을. 지금 야근 생활을 하죠. 이런 생활을 지금 바쁜 생활이잖아요. 근데 이 바쁜 생활이 계속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은 지금 배움에 투자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나중에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평생을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계속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할 겁니까? 제가 과거에 그 직장 사람들을 새벽부터 와서 밤늦게까지 일하고도 돈 몇 푼 못 받는 거. 그러면 계속 그 생활이 내풀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적게 받더라도 내가 시간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시간을 좀 내서 배움에 투자를 해보라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면 그렇게 본인이 직접 시간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도 이 배움을 원하고 그리고 발전을 깨한다면 어떤 수를 쓰더라도 자신에게 그것을 만들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8조 시간이 없다면 시간을 만들어 투자하고 돈이 없다면 대출을 했으라도 그곳에 존재하는 그 무언가를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돈이 없다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하고 그리고 시간이 없다면은 내가 시간을 만들어내서라도 하라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면은 뭐 야근을 하죠. 만약에 야근을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이 야근 시간을 다른 분과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대신에 바꾸는 대신에 그 다음에 내가 다른 날 그 사람 대신에 야근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든 내가 배우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시간을 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시간 없다고 안 하면은 그럼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이 변화를 깨하지 않는다면은 영원히 이런 힘든 생활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